안녕하세요. 입시신 공부여신 수학전문학원 원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동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봤잖아요. 시험 대비는 조금 이제 좀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봤는데 기초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한 7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진행한 아이들은 19회, 20회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동패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그 학교 내신 수준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어렵게 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저희가 진행했던 모의고사나 저희가 또 시험 대비하려고 만들었던 학습지, 예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고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들이요 대부분 다 저희가 다뤘던 문제들이었어요. 새로운 유형을 대부분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 문제들은요, 저희가 진도 나갈 때 아주 개념 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간단한 계산 중에 실수가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단순하게 1번은 교선과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모서리와 꼭지점을 물어보는 거, 숫자를 세는 문제였고요. 2번도 이제 직선과 반직선, 선분의 차이를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번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장 작은 변을 미지수 하나로 만들어서 중점이기 때문에 A, B, B 놓고 전체가 2A 더하기 2B 라고 놓고 풀게 만들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랑 또 유사한 문제였어요. 자, 4번은 막꼭지각을 활용해서 평각, 90도 직각을 이제 방정식으로 세워서 푸는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90도, 또 막꼭지각 찾아갖고 90 더하기 B는 A입니다 라고 놓고 시작을 해서 90 더하기 B는 A입니다. 90 더하기 B는 A입니다. B가 넘어가면 A-B는 9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문제.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거죠.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마주보고 있는 두 막꼭지각이 같다를 활용하는 문제고요.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 대한 분석, 즉 어휘가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꼬인 위치, 그 다음에 뭐 꼬인 위치. 근데 이 평면에서의 꼬인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꼬인 위치가 뭐였더라 하는 아이들은 또 어려웠을 문제이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휘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는요,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없지만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가 있다.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애들이 꼬인 위치다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선을 좀 여러 번 그어보면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보면 꼬인 위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 마찬가지죠. L과 M이 평행이다. 평행이라는 소리 나왔으면 무조건 꼬인 위치,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 요런 거를 좀 활용하는 편인데, 얘도 Y-X, 일반적으로 Y-X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Y값 구하고 X값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한 3번, 4번 정도를 다뤄봤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하고 8번 문제, 12번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것도 많이 풀어봤고요. 접는 종이에 대해서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언제나 일치한다라는 것도 모의고사를 이제 중학교 1학년은요, 특히 중학교 문제들은요, 나오는 게 사실 뻔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어긋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습이 되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 이 문제도 꺾이는 포인트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어줘라 라는 문제로 충분히 또 연습이 많이 되었던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시험 보기 직전 그 모의고사에서 3회분에 내내 나왔던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합동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정말 제대로 접근해서 풀었죠. 삼각형, 가운데가 90도, 둘을 각 더하면 90도, 얘랑도 90도니까 90도, 얘가 A, B면 A하고 B를 더하면 90도이기 때문에 90도다. 그럼 얘가 B였기 때문에 얘는 A, 얘가 A였기 때문에 얘가 B. 그래서 이 삼각형은 당연히 ASA 합동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는요, 정말 신기한 게도 직전 모의고사 때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합동에 관련돼서 증명하는 부분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한 꼭지하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요, 공식을 2번에서 3번 정도 더 활용을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풀어줬던 문제예요. 그리고 공식을 외우면 못 푸는 문제고, 이해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저희가 공식은 대부분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13번서부터 시작해서 13번, 14번 같은 문제는 공식이 좀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제가 설명해줬던 그 공식을 잘 유도해낼 수 있었으면,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외곽은 내각 이외의 나머지 두 각의 합이다라는 거 활용하는 문제.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안 가르쳐 줄 만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16번은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언제나 360도. 그래서 외곽을 빼고 외곽을 빼서 모두 더해서 360도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로서 16번도 상당히 괜찮았던 문제. 괜찮다기보다는 너무 쉬웠던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7번하고요 21번은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문제예요. 17번과 21번은 좀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21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 피크처럼 생기는데요, 꼭지점을 다 연결해버리면 정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았다 라고 하면은 그게 도는데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도 이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돌렸을 때는 한 콩 갈 때마다 90도씩 진행되는 거였었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하죠. 틀렸던 학생들은요. 그리고 19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무려 8번이나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잘 맞췄네요. 그리고 18번은 굉장히 기본 문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18번은 3점짜리 문제인데요. 너무 편하네요. 왜 그러냐면 넓이는 중심각이 정비례한다. 중심각이 4배, 넓이도 4배, 4, 7에 28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원을 접고 저어서 만들어지는 거, 얘도 문제만 정확히 읽어주면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할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한국말이 많다고 해서, 한글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틀렸던 아이들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접으면 돼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에 따른 넓이가 정비례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20번도 마찬가지고, 22번도 잘 그렸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이것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한 저희 150문제 학습지라는 거를, 저희가 150문제 학습지를 9회에서 10회 정도 저희가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 학습지로는 한 1500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시험 대비 교재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두 권 반을 풀었으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들이 안 나왔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22번도 너무 쉬웠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서술형인데 이 논술형 1번 문제는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논술형을 안 나오거나 서술형 안 나오면 주관식, 객관식으로라도 꼭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접근하기를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로 증명을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풀어봤는데, 근데 이제 좀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예, 이해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기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잔소리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건 의외로 어렵게 내려고 만들었던 문제지만 맞춘 아이들 꽤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도요. 근데 어렵게 내려고 만들었던 문제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문제는요, 중심각과 반지름을 주어줬을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하고요,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고 호의 길이와 부채꼴이 있을 때의 넓이 구하는 게 활용하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중심각이 없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삼각형 같다 생각을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거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얘하고 넓이가 같은데 중심각이 나왔으니까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심각이 없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나에서의 호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전체 넓이에서 360분의 50도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했는데, 동패중학교의 시험 문제는 거의 이렇습니다. 저희 모의고사의 적중률이 되게 높은데요. 그게 왜 높으냐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 유형들로 모의고사를 20회씩 보니까 적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게 또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저희 학원 모의고사하고 학교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했을 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를 조금 성실히 봐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아이들이 느꼈을 거고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보면 실수, 문제를 잘 읽지 못하거나,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잘못하거나, 당황해갖고 옛날에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기억을 못하거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들은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하고 3학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문제를 푸는데, 이번 1학년들은 너무 힘들게 문제를 풀었어요. 모의고사 볼 때도 점수폭이, 어떤 아이는 최저 점수가 60점대인데 최고 점수가 94점, 92점, 96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됐지만 이제 시험 보는 테크닉과 스킬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도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동패는 내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실하게 문제 풀고 실수하지 않고 진드간이 풀면 고득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등 좀 두드려 주시고 용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